에 가셔가지고요. 영어로 툰미라고 하면서 TOONME 요겁니다. TOONME 툰미 자신의 모습을 만화로 만드는 겁니다. 앱 설치하세요. 왜 영어로 치도 한글로 치도 나올까요? 툰미 하면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토랩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포토랩. 툰미가 포토랩하고 똑같습니다. 결과물만 내가 만화 형식으로 나오는 거지. 작업하는 방법은 포토랩하고 똑같으니까 포토랩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게 볼까요? 자, 열게 보세요. 허용하시고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는 거를 읽어보세요. 우리 앱 설치할 때 나오는 거를 안 읽어보시는데 질문에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지금 유료 버전에 대한 돈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건너뛰기라고 하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X가 있죠. X. 네, 오른쪽 상단에 X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때는 보라색 있는 부분에 영어 보라색 흰색 밑에 보라색 있는 부분에 영어를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손 모양 있는데 터치하시고 손 모양 있는데 손 모양 보라색 있는데 터치하시라고요. 그 다음 손 모양 터치하시고요. X 하시고 X 보라색 글자 손 모양 이렇게 다 됐어요.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이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 손 모양 다 됐습니까?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세요. 예. 상단에 보면 인기가 있고 트렌드 최근 있는데 인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내 결과물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뭐 쉽죠? 예, 요거는 내가 나 얼굴을 이렇게 스케치 형식으로 내보내겠다. 또는 뭐 이런 스타일로 만들겠다. 그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 여성분들은 뭐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요렇게도 괜찮고요. 요렇게도 한번 터치해 볼까요? 템플릿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허용하시고요. 허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신 분? 자, 이 보세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결과물이에요. 근데 왼쪽은 뭐냐면 내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진을 가져온다요? 보세요. 뒤에 있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지가 배경을 있어도 어떻게 하나요? 배경을 없애고 했잖아. 배경 없애는 앱이 뭐죠? 리무브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툰미라는 앱이 그런 리무브 앱 기능도 다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이게 내 얼굴을
내 캐릭터 만화 캐릭터로 만드니까 밑에 아래쪽에 보여주는 사진이 전부 다 이렇게 얼굴만 보여줄 거예요. 얼굴 있는 사진 다 보여주죠. 예,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갤러리 가서 사진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은 요게 갤러리 가는 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예. 왼쪽은 내가 찍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갤러리 가는 거다. 갤러리 가서 본인 얼굴을 하나 사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사진을 선택했어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 쌤은 벌써 막 가시잖아요. 자, 선택을 하면은 항상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뭐냐면은 내가 좌우 반전을 하겠다, 상하 반전을 하겠다. 요거는 뭐예요? 사진 규격을 정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규격을 하겠다. 내가 규격이 제대로 됐으면은 오른쪽에 요걸 체크를 하죠.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상단에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갤러리 누르시라 했잖아요. 그 사진을 선택을 하시라고요. 자, 손 모양 나오면 손 모양 터치하시고 읽어보시면 손을 터치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뭐 3일 무료 체험 그 다음은 12,000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X 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는 다 X 하셔야 돼요. 또 광고 나오죠. 광고도 기다렸다가 X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 체크. 나옵니까? 자, 이 아래쪽에 이것도 다 광고예요. 밑에도 다 광고니까. 손 모양 아까 나오면 손 모양 터치하시라고 했어요.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터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신 분 있나요? 이건 사진만 선택하면 들어가는데. 자, 다 됐죠? 자, 아래쪽에 이게 끝이 아니고 이대로 내가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더하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더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더하기를 누르면은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 또 예술 효과를 추가할 수 있고 생명 있는 마크는 뭐예요? GIF. GIF가 뭐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글자를 추가할 수 있다. 여기다가 내가 글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글자 추가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자기가 원하시는 글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한글이 글자 모양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딕체로만 나오니까 별로 글을 넣고 싶으면은 나중에 글그램이나 다른 데 가서 글을 집어넣는 게 훨씬 이쁘다. 자, 두 번째 예술 효과 한번 눌러보세요. 예술 효과.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 예술 효과는 뭐냐면은 이 사진에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컬러를 내가 다른 컬러로 바꿀 때 얘기합니다. 다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쭉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효과가 없는 거죠. 원본이잖아요. 그죠? 쭉 지나가면서 나는 어떤 효과를 줄 건지 마음에 드는 효과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그것도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런 효과, 이거 뭐 보케 현상이네. 보케 모양으로 있는 거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약간 느낌 있죠? 예.
뭐 요런 느낌도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나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앞에 원본 없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죠? 예. 예. 괜찮잖아요. 밤에 우리가 저렇게 불빛이 있는 거 밤에 찍으면 저렇게 되죠. 예,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그리고 화장을 멋지게 화장을 멋지게 했어요. 자, 내가 적용을 했으면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효과를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맨 앞에 원본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예술 효과는 저 위에 화살표에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적용을 하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또 눌려보세요. 나가면 안 되죠. 제가 위에 화살표를 누르라고 했잖아요. 나가기를 했으면 새로 만드세요. 처음부터 새로. 왜 또 나갔어요, 선생님? 사진을 새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 GIF 우리가 생명 있는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GIF 생명 있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개 이렇게 움직이는 GIF는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효과들이 또 왼쪽으로 보내보시면 많은데 중간중간에 보면 프로라고 돼가 있죠.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하트가 내리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것도 써보시면은 자 이 GIF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진 꾸미기는 누가 내가 좋은 템플릿을 잘 찾아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지. 제가 이런 거를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한 개 또는 두 개 딸랑 해보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알려드려도 사용을 안 하니까 제일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 보시고 제가 한 개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한 개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많이 눌려보세요. 이거 좋은 기능들 많습니다. 한번 쭉 적용을 이것도 눌려보고 저것도 눌려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좋네요. 자, 내가 이걸 이게 멋지다라고 하시면은 잘못 누를 게 됐습니까? 뭐든지 누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거 또 누르시면 되잖아요. 예, 누르면 되죠. 자, 적용을 하셨으면 항상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 적용하기. 자, 한 개씩 다 적용하셨어요? 예. 자, 다운받기 합니다. 다운받기. 자, 다운받기는 보면 상단에 점 3개 보이세요? 예, 점 3개 터치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장치의 저장 나오죠? 장치의 저장. 장치의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면 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보이세요? 예, 다운로드 하셔야 저장이 됩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갤러리니까 홈 버튼 누르고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가서 어디에 저장됐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저장됐습니까? 툼미라는 방이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됐죠. 예, 만드는 거 우리 단체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GIF를 제가 안 해보고 우리 단체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GIF를 안 해보고 바짝바짝 끓이는 게 다 GIF잖아요. 선생님. GIF를 안 하면 바짝 끓이지를 않죠. 자, 지금 여상률 쌤은 GIF를 안 하셨습니다. 저도 GIF를 안 해서 그게 그냥 내 사진 보는 거하고 이렇게 만화처럼 그린 것처럼 하는 건 또 틀리죠. 예,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템플릿을 찾아보시면은 괜찮은 게 많고요. 지금 그 우리 어떤 뭐 우리가 사진 꾸미기를 한다든지 이런데 내 사진을 갖다가 스탬프 형식으로 올리잖아요. 올릴 때 내 사진을 액면 그대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살짝 꾸며서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양은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죠?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러면 요것만 또 싹 따낼 수 있어요, 없어요? 리무브 해가지고 리무브도 해도 되고요. 또 우리가 미디 캠퍼스라는 데 들어가서 내가 흰색을 싹 따내고 현재 것만 해요. 그럼 저거를 내가 또 다른데 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사진에 글그램 우리가 저 바깥에처럼 사진에 글을 쓰고 그런 데다가 요거 스탬퍼처럼 또 싹 갖다 붙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뭐예요? 좀 색깔이 어때요? 진하죠? 저걸 내가 또 연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다 되잖아요. 좀 연하게 불투명도를 주면은 또 연하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에 지금 글쓰기 하는데 내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런데 지금 책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데 사진들을 이렇게 넣을 때 그냥 내 사진을 우리가 리무브한 걸 그대로 넣는 것보다도 저렇게 넣는 것보다도 방금처럼 살짝 꾸미가 넣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 액면 그대로 해놓으셨는데 좀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들이 좋은데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살짝 그렇게 좀 다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으니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좀 아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GIF가 아니네. 이거는 저 동영상으로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내 소리를 또 집어넣으면 되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악 넣을 수 있잖아요. 갤러리에서 우리가 음악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고함을 지르는 소리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툼미라는 앱을 가지고
내 캐릭터를 만들면은 더 괜찮다. 한번 써보시면은 합성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좀 써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하여튼 그런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잘 쓰셔야 되는데 인기도 눌러보시고요. 또 트렌드도 눌러보시고 또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걸 쭉 찾아보시면은 만약 뭐 내 사진을 이렇게 흑백 모양으로 만들겠다 스케치 형식으로 이렇게도 또 때로는 만들어도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많이 해보질 않는 게 그게 제일 문제죠. 이렇게 기능 입히는 거 앞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만 하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해보시고 자꾸 이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우리가. 요런 모양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이런 거는 안 쓰시더라도 좀 심플한 것들 중간에 이런 것들도 괜찮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툰미가 포토랩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포토랩하고 포토랩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방식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틀고 그 툰미는 만화 형식으로만 나오는 거고 포토랩은 내 사진에 있는 모양 그대로 그냥 찍히는 거, 프린트가 되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만화도 보면 완전 만화는 아니죠. 자기 얼굴에서 살짝 건드려진 거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좀 얼굴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싹 깔끔히 지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사용 쭉 템플릿을 보시고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내가 영상에 쓰셔도 되고요. 특히 포토랩 같은 경우는 또 써서 그것도 영상에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예, 요거는 그냥 터치해서 사진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내가 설명 하나 할 거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한번 해볼게요. 예. 광고를 없애는 겁니다. 광고를 없애는 거. 광고를 한다. 로고를 없애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저장하기 전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장치의 저장까지 눌러 보세요. 요까지 장치에 다운로드 하기 직전까지만 가 보세요. 다운로드 직전까지만 가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직전까지만 가보세요. 체크하셔야죠. 저 위에 점 3개. 장치에 저장까지 로고 다 나왔습니까? 여기에 로고 나왔어요. 네. 지금 저장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 GIF로 받으면 자, 여기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직전이라는 얘기는 툰미라는 로고가 나와야 돼요. 다 하셨어요? 자, 저장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저장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 여기까지 다 오시라고요. 안 됩니까? 빨리 저장을 하시라고.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 다운로드 직전까지.
저장만 하고 다운로드는 하지 마시라고요. 다 됐어요? 예.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온다라고 했죠. 나왔잖아요, 우리가. 요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줘야 안 나오게 하는데 한번 이걸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요 로고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로고를. 어떻게 나옵니까? 나중에 할게요. 구매하기 프로 구매. 워터마크 삭제 기능은 프로 사용자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워터마크 없는데 나중에 할게요. 지금 우리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 프로 합니다. 짧은 광고를 시청하여 이번 한 번만 워터마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짧은 광고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짧은 광고. 짧은 광고가 몇 초냐? 30초예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요. 항상입니다. 내가 저장할 때마다 요 광고를 로고를 터치하시면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글자대로 한다면 오늘 한 번만 내가 하면은 끝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할 때마다 내가 이것만 눌러주면 이 메시지는 항상 나와.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광고를 보겠다 했으니까 30초를 보니까 30초 동안에 광고가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시끄럽잖아요. 광고, 유튜브 광고가 나온다고. 그럼 소리부터 먼저 낮추세요. 볼륨부터 낮추세요. 자, 예 합니다. 예. 예 하면은 볼만한 건 다 받고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지금 광고 나와야 안 나와요? 최신 영화나 봐. 예, 25초, 24초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걸 기다리시라고요. 5초가 안 되는데. 예? 5초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2초가 3초가 되는 끝났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예.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맞죠?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자, 3초, 2초, 1초 끝났어요. X. 그러면은 없어졌죠? 이제 그때 다운로드를 하시라고요. 예. 그럼 깔끔하게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로고가 대체적으로 다 큽니다. 만약에 키네마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좋겠죠. 예, 영상 만들 때 보면 상단에 로고가 큼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게 없이 나오면은 좋다. 있으면은 또 흰색 같은 경우에 방금 로고가 있으면 지우는 방법. 내가 깜빡 잊고 로고를 안 없앴어. 그럼 지우는 방법. 편집해 갖고 지금. 갤러리 가가지고 AI 지우개로 싹 지워보면 싹 닦아지버리잖아요. 요즘 갤러리 AI 지우개가 잘 돼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에 까만 글씨는 뭐예요? 흑과 백이니까 깔끔하게 싹 닦아주는데 좀 컬러풀하게 있는 색상의 뭐 글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잘 깔끔하게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단색 대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뒤에 배경이 단색으로 있을 때는 깔끔하게 잘 지워집니다. 그게 AI 지우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래서 로고가 있는 것들은 때로는 로고를 터치하면은 그 질문대로만 해주면은 내가 돈 안 주고도 로고 없애는 방법이 있다. 요렇게 해서 내가 다운로드를 하면은 훨씬 멋지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툰미의 요런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내 얼굴 같으면서 완전한 내 얼굴이 아니고 만화 형식으로 그림을 스케치한 거다. 그렇게 내가 어디 뭐 특히 우리 SNS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쓰셔야 돼요. 왜? 자기 얼굴을 남의 얼굴을 알리는 것을 다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GIF도 그 지역이 있어요. 갤러리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갤러리에서 GIF로 지우라고 그래서 그건 지우라고 안 될 보니까 건데. 없는데 GIF는 안 될 거예요. AI 지금 안 됩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자, 우리가 영상 만들 때 옛날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 디지털로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캠 스캐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캠 스캐너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플레이스토어 가보겠습니다. 캠 스캐너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캠 스캐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이렇게 한글로 캠 스캐너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설치했어요? 어느 걸 설치해요? 캠 스캐너 CS라고 나오면 CS. M 스캐너 했잖아 선생님. 캠 스캐너. 제 발음이 안 좋은가 보다. 아니, 캠 스캐너입니다. 캠 스캐너. 저렇게 CS라는 로고가 나옵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유료 버전 있는 거 유료 하지 마시고 무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문서 스캔도 하기가 좋고요. 문서 스캔도 좋고 옛날 사진을 우리가 문서 스캔해가 팩스 보낼 때도 좋고 옛날 사진을 디지털로 하는 것도 좋다. 뭐 문서 스캔하는 거는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일반 카메라가 제일 좋아요. 사진 찍는 카메라.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글자를 복사한다는 거는 굳이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열기 할까요? 아직 안 되신 분 있나요? 자, 열기. 자, 처음에 설치하신 분들은 뭐가 나옵니까? 편리라는 얘기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점이 4개가 있죠. 그건 다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럼 건너뛰기를 하시든 설명서를 내가 왼쪽으로 쭉 보내시든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시작하기 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카메라 터치하시고요. 또 앱 사용 중에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X 한번 해보세요. X. 예, 그럼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자, 캠 스캐너는 우리가 찍을 때 지금 선생님들은 아래쪽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찍으면은 어디에 보관이 되나 하면은 캠 스캐너라는 서버에 보관이 돼요. 근데 우리는 찍으면 어디에 있어야 내가 작업하기가 좋아요? 갤러리에 안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갤러리에 안 가니까 갤러리에 가도록 할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내 항목 한번 터치해 볼까요? 제일 오른쪽 내 항목 터치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캔이라고 있죠? 예. 예, 스캔 터치.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앨범에 자동 저장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불이 안 켜지가 있죠? 예, 거기에 불을 켜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간다? 갤러리에도 저장이 되고 캠 스캐너도 저장이 돼. 2군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게 하시고요. 한 번 뒤로 가게 하면은 우리가 홈으로 여기다 홈으로 한번 해보세요. 홈. 됐죠?
자, 문서를 찍는데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옛날 사진이라 생각하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찍을 때 항상 이 화면 안에 모든 사진이 다 나와야 돼요. 예, 우리는 보통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찍는데 이렇게 사진이 화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자기가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죠. 일반 우리 사진 찍는 거랑 좀 틀리죠. 근데 이 테두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날 때 이렇게 벗어날 때는 왜 벗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찍으면 항상 뒤에 뭐가 있어요? 배경이 바탕이 있죠.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바탕하고 서류하고 사진이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이렇게 대조적이 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경계선을 지가 인식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하얀 서류를 찍겠다 여기에 놓고 흰 바탕에 서류를 놓으면 서류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같은 흰색이니까 경계선을 못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흰색 서류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빨간색이나 까만색 이런 거를 바탕을 놓고 찍으면은 자기가 경계선을 안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흰색 바탕에 거의 완전히 대조적인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계선을 거의 이렇게 내가 대충 찍어도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도 보면은 여기 보면 뭔가 좀 부족하죠. 예, 요럴 때는 어느 걸 가지고 내가 맞추냐면은 중간에 있는 그 점 있죠. 면에 있는 점. 요거를 살짝 옮기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쑥 끌고 가면은 탁 달라붙는다. 나왔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보면은 맞춰져요. 이렇게 해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모서리를 가지고 모서리에 갖다 대면 위에 돋보기가 나타나요. 그죠? 또 모서리를 내가 정확히 못 맞추니까 돋보기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추라는 겁니다. 예,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다 맞췄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갑니다. 나는 이렇게 다 맞춰서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했어요? 사진만 남고 나머지를 아까 싹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맞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다시 백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다시 화살표 누르고 가서 방금 찍은 거를 제거하고 새로 내가 또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이게 제대로 안 됐더라. 그러면 다시 또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제 완전히 엉터리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 사진 찍으면 앉아서 이렇게 찍죠.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내가 테두리를 맞추고 어떻게 해요? 지가 직사각형을 딱 맞춰주죠. 그래서 내가 좀 삐딱하게 찍든 마루모로 찍든 어떻게 찍어도 맞춰준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옆에 뭐 흰 선이 있다 그럼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또 나가서 찍으면 된다. 그 다음에 찍고 나서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필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저는 밝게라고 했습니다. 밝게. 그다음 원본으로 하면은 약간 어두워져요. 또 뭐 매직 컬러도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나는 아니야 이거를 흑백으로 할 거야. 완전히 흑백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 6가지, 7가지 있는 필터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내가 체크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은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갤러리에도 가면 또 똑같이 저장이 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문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자,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화면 안에 다 들어오려면은 앉아서는 잘 안 찍힐 거예요. 서서 찍으셔야 제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또 찍어 보시면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가로 세로가 그냥 또 찍어 보면 어떤 게 문제인가요? 가로 세로가 화면이 다 들어오라고 했잖아. 다 들어왔어요? 자, 이 찍어 보시면은 불빛이 반사되는 게 나옵니다. 예, 내가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반사가 되죠. 반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 반사는 또 흐옇게 나오니까 최다로 형광등 불빛이 안 들어가게 찍어야 되고 또 뭐예요? 내 그림자 이 형광등 밑에 찍는다면은 내 그림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안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각도를 잘 맞추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 작품을 찍었잖아요. 여상준 선생님 그죠? 내가 내 전시장에 갔어요. 아 이런 거 내가 좀 카메라 내 갤러리에 담고 싶다라고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거를 내가 캠스캐너로 찍으면 돼요. 딱 그냥 작품을 그대로 내가 프린트한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찍어서면 다음 한번 해보세요. 다음. 그럼 반듯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옛날 사진을 내가 갤러리에 있는 거를, 저 앨범에 있는 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옛날 사진보다 잘 나왔네. 옛날 거보다 더 잘 더 잘 나왔어요. 더 잘 나왔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게 문서를 찍어 보시면은 글자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지금 문서가 돼. 자, 이는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옛날 사진을 가지고 우리 지금 영상 만드는데 넣고 싶다면 저는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80년 전 사진이에요. 80년 전 사진인데도 깔끔하게 나오죠. 지금 찍은 것처럼. 예.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앨범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갖고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군대 갔던 사진 이런 거 뭐 지금 우리 이래 안 찍으면 어떻게 봅니까?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한번 영상 만든 거 이거 찍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보면은 윤수영 선생님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사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대별로 해서 영상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조차도 뭐 내가 진짜 어릴 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없었나 지금 다 잊고 있었을 거라. 그걸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집에 가면 연도별로 쭉 앨범을 몇 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다 사진을 찍지 않으면 그 애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결혼 사진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옛날 사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존소 생기기 전에 바닷가에 여기가. 이 지금 낙하암이 어디 가가 있어요? 등대 입구에 없던가요? 여기는 이 존소 이미 들어섰어요. 요쪽에 일도구 쪽에 존소 들어서고 해양 이쪽 없어지기 전에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여학생 6명이 기념으로 배를 이제 마을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거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어촌 마을입니다. 지금 이런 마을들이 지금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각자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집에 가서 앨범을 내서 한번 찍어 보시고요. 찍었을 때 이제 우리가 찍을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배경하고 잘 테두리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앨범에 우리가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앨범에 가면은 옛날에도 날짜가 비닐이 다 붙어 있잖아요. 비닐이 있는 거를 그대로 찍으면은 반사가 돼요. 그래서 비닐을 살짝 벗기고요. 사진 자체는 뜯지 마세요. 사진 뜯어서 하면 사진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오징어처럼. 그러면은 못 찍어요. 제가 아까 이 어르신도 사진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분도 사진을 다 빼가지고 가져왔다면 앨범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이 전부 다 이렇게 오므러들죠. 제가 집에 가가지고 다림질까지 다 해봤습니다. 저 부탁은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찍으려 하니까 이렇게 오므러들어가지고 다림질도 해보고 나중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책 속에 집어넣어갖고 책을 위에 막 이렇게 동계해가지고 한 달 후에 결국은 내가 부탁을 들어서 해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스카이 테이프를 다 코너에 다 붙였습니다. 뒤쪽에 스카이 테이프 붙이가 하나 찍고 또 붙이가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거 찍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형광등 불빛 말고 자연광 창문가에 가서 자연광에 들어오는데 찍으셔야 그늘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반사가 없다. 반사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도 지금 반사가 없잖아요. 그냥 반사가 한 개도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찍은 거를 내 영상에 한번 써보시고요.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진짜 뭐 나중에 더 지나가 보세요. 앨범이 그냥 뭐 지난번에 우리 저기 시내 뭡니까 신정동에 아파트 불났죠. 불났을 때 우리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한 분이 그 옛날 사진을 예를 들면 이것만 하는 줄 안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오늘 그래도 실습을 내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하신 분이 지금 예상률 선생님인 것 같아. 이런 액자 전시에 내가 막 우리 사진이 많이 걸리가 있죠. 지금 이빨이 막 아파오노. 치통이요, 치통. 그래서 전시회 같은 데가 막 사진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아니 일단은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찍어 일반 카메라로 찍으셔도 돼. 그냥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내가 삐딱하다. 지금 강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강의장이 좁으니까 그런데 만약 넓은 데 가면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그 삐딱하게 나온 거를 내가 집에 가가지고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장소가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요. 여기서 내가 강의 자료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온 것도 내가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한번 아까 지금 우리가 해본 것처럼 그럼 이렇게 놓고 내가 캠스캐너를 엽니다. 알지? 자, 캠스캐너를 이렇게 열면은 우리는 아까 카메라를 찍는다 했잖아요.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터치하면은 지금 우리 찍는 거죠. 왼쪽에 보면은 이미지 가져오기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예. 갤러리 모양이 있잖아요. 사진 가져오기. 요걸 누르면은 결국 갤러리에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방금 찍었던 사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방금 찍었던 사진 제일 위에 있겠죠? 예, 요걸 터치합니다. 가져오기.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지가 벌써 어떻게 해요? 아, 지금 한마디로 김상수가 요 테두리 안에 거를 가지고 오려고 지가 자동적으로 테두리를 딱 만들어 주죠. 여기 지금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 그죠? 내가 만약에 저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또 조절을 하시면 되죠. 나는 저 뒤에 있는 건 필요 없고 요 자료만 있으면 돼. 요렇게. 지금 제일 끝에 게 뭐예요? 내 카메라잖아요. 저게 필요 없다. 나는 요 자료만 나오면 될 거야. 조절을 다 하셨으면은 맞다라고 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체크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거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좋다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디 강의장에 가시면은 내가 정면이 아니고 양쪽 사이드에 있더라도 이런 화면들 나오잖아요. 그냥 푹푹 찍어 놓으세요. 찍어 갖고 내가 딱 바로면은 요거를 그대로 정면에서 자료를 내가 문서를 찍은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수업 때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도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날 고급반 하거든요. 저렇게 활용을 안 해요. 그냥 사진만 찍어 놓은 거 그것만 쳐다보려고 우리 천희 쌤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이 있으면은 찍어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딱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딱 하나씩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뒤에서 이 화면을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조그만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것도 또 가로도 안 찍어. 그냥 세로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 위에 보면 내가 뒤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냥 찍는다고. 우리는 사진 찍을 때도 여기 앞에 이거를 사용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얘기야. 손가락으로 차라리 벌리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방금처럼 요렇게 캠스캐너를 요렇게 쓰셔야 된다. 그럼 작품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푹 찍어 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캠스캐너로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 갖고 내가 딱 보관을 하면은 그냥 파일을 받은 것처럼 내가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파일을 받은 것처럼. 근데 이런 것도 보면 글자가요. 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엄청 하나도 안 깨집니다. 그죠? 일반 우리 사진으로 찍은 거 옛날에 회사할 때도 뭐 저는 설계실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뭐 문제되는 것도 찍어서 보냈어요. 하면 키워보면 글자 다 깨져요. 근데 얘는 이렇게 확대도 글자 하나도 깨진 게 없잖아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캠스캐너가 이런 문서 찍어서 전달하고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거기다가 반듯하게 보내는 데는 좋다.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어디다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팩스. 서류를 보낼 때 보험회사 서류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팩스 쓰시는 분들 많죠.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서류를 팩스 보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내가 푹 적당히 찍어 갖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해갖고 팩스를 딱 보내면은 그냥 팩스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서류 받는 것처럼 받잖아요.
일반 내가 삐딱하게 찍어서 보내면은 그렇게 안 나오죠.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찍었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우리 송승근 쌤 계시지만은 동구 파크 골프 내 예전에 사무장 할 때 속으로 욕 많이 했어요. 만날 서로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또 한 장 묶고 찍은 것처럼 이게 제대로 이렇게만 찍어도 반듯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보면 서로가 반동아리 어느 한쪽은 날아가고 없고 안 보이고 거기에 두 장 세 장을 한꺼번에 놓고 막 삐딱하게 찍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가 올릴 정도 없나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사무장은 이 스마트폰 받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이걸 알잖아요. 그 딱 서류를 딱 찍어갖고 캠스캐너 이거 딱 요거만 나오더라 애가 쫙 올리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한 장씩 착착 넘기면은 그냥 프린트 한 거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또 그대로 쓰는 게 팩스입니다. 팩스. 지금 팩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보내세요? 어디 가서? 안 쓰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팩스 안 보내는 거고 남한테 부탁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실비 병원에 갔다 오면 서류 받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뭐 저는 만약에 보험회사의 앱에 설치하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업로드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앱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로.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캠스캐너는 그렇게 다양하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팩스 없는 사람은 오늘 다 팩스 한 대씩 드릴 테니까 가격은 알아서 정하세요. 자, 모바일 팩스라고 한번 해보세요. 모바일 팩스. 모바일만 치면은 요런 기호가 나올 겁니다. 아이콘. 자, 설치하시고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면 앱 모양만 보시고 빨리 설치부터 하세요. 자, 설치하는 방법은 기다리세요. 빨리 자꾸 이렇게 혼자 하니까 이번만 허용 이렇게 누르니까 다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항상 허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앱 사용 중에 허용하셔야 됩니다. 앱 사용 중에 허용. 자,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은 다음 넘어가시고 전체 동의 여기까지는 다 아마 이제 쌤들이 하셔야 돼요. 전체 동의까지는. 나중에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신규 가입이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신규 가입 나오면은 여기다 체크하시고 다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신규 가입하고 다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팩스 번호가 한 5개, 4개 나오죠.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팩스번호를 입력하라고. 예? 신규 가입을 안 하셨잖아요, 쌤. 신규 가입을 터치하시라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팩스 번호 5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저 70년대 전화국에 가면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네. 이거 남발을 적어놔야 됩니까? 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무슨 회원가입, 신규 가입 하시라니까, 신규 가입. 선생님 좀 앞을 보세요. 제가 뭐를 하시라 이러면 그걸 보셔야 하는데 혼자서 자꾸 한다. 네? 자꾸 혼자 하시니까 그래요. 다음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연락처를 등록할 거냐고 나오죠. 예, 그거 아니요 하면 됩니다. 아니요. 팩스 번호를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확인하시고요. 다 하고 나면은 또 확인하시고 그럼 이런 화면으로 뜰 거예요.
이게 뭐 작업을 수행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아 이거는 뭐 안 하셔도 예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니까 그래요. 예, 등록 안 하면 됩니다. 저장 안 하면 됩니다.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팩스 번호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등록하시라는데 아까 예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아, 저장. 예, 저장 안 한다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왜 저장을 안 하냐면은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팩스 번호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보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번호를 내가 어제 뭐 등록할 필요 없고 나중에 내 번호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은 복판에 더보기 버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더보기 버튼. 더보기 누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본인 번호 있죠? 예, 이게 본인 거라고. 내 번호를 알고 싶으면은 복판에 그 상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 번호를 압니다. 자기 팩스 번호는 대부분이 끝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팩스 번호는 앞자리가 0504입니다. 0504. 그러면 0504 뒤에는 내 번호, 복판에 것만 내가 아까 저게 선택한 거 하나 굳이 기억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팩스 보내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앱을 열어서 내가 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하세요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뒤로 가게 하시고 한번 지금 내 번호가 나오신 분들은 자, 요 화면으로 가보세요. 요 화면 한번 뒤로 가면 아니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뒤로 가면 안 되고 홈을 눌러보세요. 뒤로 다시 또 했어. 팩스 발송 눌러요. 팩스 발송.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은 팩스 발송을 눌러야 됩니다. 지금 요거 아까 더보기 눌렸죠? 지금 팩스 발송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자, 내가 팩스를 보내겠다 그 뜻이죠? 예. 예, 그래서 보낸다. 어떻게? 지금 체크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서 사진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내가 만약에 인물 사진이다, 배경 사진을 보내겠다, 신분증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틀리는데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서 사진에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어떤 문서를 보내겠다, 사진을 보내겠다. 만약에 여행에서 뭐 내가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 보통 뭐 보내나요? 여권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 사진 문서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파일 선택이 나오네. 파일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갤러리에 가서 사진만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찍은 거 있죠? 하나씩 찍은 거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가면은 우리가 찍은 연습했던 거 방금 찍은 것들 보이시나요? 예. 한 분께는 하나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 그러면 이 문서가 이렇게 툭 올라올 겁니다. 맞아요? 연결 프로그램 모바일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왼쪽 상단에 체크. 선택을 눌러야 됩니까? 이게 누르니까 안 하고 하는데. 이미지를 변경된 이미지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선택해야 돼. 체크. 예. 꾹 누르지 말고 터치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나요? 예. 안 되신 분 있나요? 다 됐어요? 예. 자, 그럼 지금 팩스를 보낼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0504) 227 한데 팩스를 보낸다. 여기 보면은 받는 사람 팩스 번호 보이죠? 팩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거 없어요. 문자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이 사진을 보낼 거야. 누구한테? 받는 사람 번호잖아요. 여기에다가 터치 하셔가지고 받는 사람 여기다가 터치 해가지고 0504 227 3102라고 보내
입력해 보세요. 공사. 둘둘칠 227. 저거 우리가 상대편 전화번호 적어가 문자 보낸다, 카톡 보낸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앱 이름만 카톡이냐, 문자냐, 팩스냐 요것만 틀리는 거지 똑같아요. 하셨어요? 예, 입력하고 나고 자 내가 여기 나오려 그러면은 아래쪽에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또 만진다 이거. 제발 좀 만지지 마시오. 자 취소 버튼 누르니까 아래쪽에 보면은 팩스 발송이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그거를 누르는 순간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뒤로 가기를 누른다고요? 뒤로 그래야 키보드가 없어지잖아요. 키보드가. 그렇죠. 아래쪽에 팩스 발송. 자, 팩스 발송 눌렸죠? 그러면 내가 진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게 뭐냐면은 발송 내역이에요. 상단에. 발송 내역 보이세요? 예.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어때요? 발송 중 가고 있다. 속도가 좀 늦죠? 문자는 보면은 우리가 문자 보내면 바로 핑 날아가는데 팩스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내한테 보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저기 위성을 갔다 온대요. 이게 텍스 발송 실패다 코드 나오네. 네? 실패 코드 나오네. 실패 코드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입력 번호를 잘못하셨거나 뭔가 잘못하신 거죠. 예. 다른 자 발송 얘 누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상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수신 내역이 있잖아요. 수신 내역. 제가 수신 내역을 눌러보면 지금 쌤들이 보내신 게 어때요? 쭉 나오죠? 27일 날 보낸 것들. 맞아요? 예. 그럼 제가 끝번호 3,500이 누구예요? 133에 3,500. 예. 그러면 쌤 보낸 거를 제가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작을 해야 예? 진작을 해야 진작을 해야 될까? 문무에 가고 막 보내고. 팩스 보낼 일이 없잖아요. 왜 팩스 보낼 일이 없어요? 보낼 일이 없는데 그럼 왜 말로 배우노? 진짜 팩스 보낼 일이 없어. 아이 참나. 아이 보낼 일 있어요. 보낼 일이 많죠. 텍스 보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텍스 맞아요. 아무 데나서 못 보내게 하는데. 자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쌤이 보낸 거랑 제가 받은 거랑 뭐가 틀려요? 색깔 팩스는 다 흑백이에요. 그렇다네. 그 팩스를 왜 보내요 우리가? 빨리 갖다 주려고? 상대편이 뭐예요? 우리 보험회사나 네. 동사무소인데 전부 다 팩스는 요 근거잖아 근거.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뭐 동구 파크 골프도 진짜 동구 주민인지 주민 등본을 다 가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사람 여기 가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다 내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 같으면은 이렇게 팩스로 보내라.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이러면 될 건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바쁘도 가게 하는 사람도 갖다 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이 4차 산업 시대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다고요. 못한 데가. 그러니까 그 서류 하나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이제 이렇게 지금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노인복지에 다 강의를 하면은 처음 다 뭐를 하냐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사인하잖아요. 내 이름 적고 사인하고 오는데 그거부로 학습관을 다 들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거 사인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저는 옛날에 할 때 어디 남창까지 가야 돼요. 사인 한 개 하려고 남창을 갑니다. 그 막무럭하죠. 아니 다음에 계약을 해도 되고 다음에 강의 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요거 한 개부로 이까지 오라 하느냐고 막 근데 직원들은 뭐예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이거 받아갖고 빨리 결제 올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게 배우러
자, 이해하셨어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팩스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내가 팩스 앱을 열었죠. 서류 선택하죠. 그 다음에 상대편 번호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 요거 홈 버튼 눌러보세요. 홈 버튼. 자,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팩스를 보낸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서류 준비부터 하잖아요. 내가 이 서류를 병원에 내가 제출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서류를 들고 팩스로 가든가 회사서도 그러잖아요. 위에 분들이 서류 주면서 야, 이 팩스 집어넣어라 이렇게 서류를 먼저 내 손에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야 할 서류를 우리는 이미 찍어놨다라고 봐야죠. 그럼 거기 어디 있습니까? 갤러리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갤러리 가가지고 내가 보낼 사진을 먼저 터치합니다. 그게 더 쉽죠. 자, 갤러리 가보세요. 갤러리 먼저 가보세요. 아니 찍지 마. 자, 우리가 팩스를 보낼 때 꼭 지켜야 할 거 있어요. 팩스는 우리가 한 장만 보내나요? 여러 장 보내잖아요. 그래서 팩스를 보내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뭘까요? 번호입니다. 번호를 내가 모서리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구석에다가 번호를 1, 2, 3, 4를 씁니다. 근데 1, 2, 3, 4만 쓰면 되나요? 1-1로 하든 이렇게 4분의 1, 5분의 1. 뭐 1-1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1-10이다. 근데 총 몇 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몇 분의 몇. 팩스는 꼭 우리 특히 보험회사 보내는 거 할 때는 꼭 이걸 하시라. 그래야 그 받는 사람이 내 것만 받나요? 팩스가 아니죠.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막 전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다 보면은 남의 것도 낀기가 있을 수도 있고 금방 안 찾아가면 막 사이가 있죠. 그럼 그래서 이렇게 빼가가니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16장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12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장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혜택을 못 받은 거죠. 돈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병원비가 이만큼인데 왜 보험에서 돈을 요것밖에 안 주지?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대조를 하니까 한 4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까 이걸 안 했더라고요. 이게 회사 다닐 때는 저런 걸 철저히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꼭 기록하라. 그래서 찍기 전에 이제 그걸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 한 장을 한다고 하면 한 장은 그냥 터치하면 되고 만약에 3장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길게 눌러야 되잖아요. 사진을 꾹 눌러서 요렇게 동시에 석 장을 선택하는 거다. 한 장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내가 한 장만 터치해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톡 보낼 때 그냥 공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한 장이냐 복수냐 요거를 먼저 선택하시고 번호 적는 거는 그 이전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한 장이다. 그냥 터치. 사진 한 장 터치해 보세요. 2장은 2장도 다 됩니다. 터치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는 뭘 눌러야 되나요? 아래쪽에서 공유죠. 공유. 내가 나 지금 요 사진을 보낼 거야. 공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카톡, 문자 이렇게만 했잖아요. 지금 우리 팩스죠. 여기 앱 있는 데를 살짝 보내보시면은 모바일 팩스 앱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그럼 모바일 팩스를 터치한다고요. 내가 지금 팩스를 보낼 거니까. 이게 더 쉽지 아까 저기보다. 앱을 열어가지고 내가 갤러리 가서 찾는 것보다도 내가 이 서류다 하는 것을 갤러리에서 먼저 선택해가지고 거꾸로 모바일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헷갈리고 더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상대편 팩스 번호잖아요. 요 팩스 번호만 내가 입력하면 된다. 보험회사 번호, 여행사 번호, 뭐 동구청 번호 이렇게 번호만 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번호 입력하고 바로 팩스 발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훨씬 쉽다. 이게 훨씬 쉽다고요. 그래서 아까 저게 처음에 그 팩스 앱을 열지 마시고 그냥 서류를 먼저 선택하고 공유, 선택 공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 만약에 저기 그 주민등록증 또는 뭐야 여권을 찍어서 보내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카메라로 찍어서 보낼 때도 여기다가 지금 이거 열리가 있으신 분들 신분증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신분증 한번 터치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요? 신분증에 터치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A4 종이에 신분증을 놓고 촬영해 주세요 나오죠. 보셨나요? 예. 그 양을 내가 신분증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냥 사진을 찍어가 그대로 보내죠. 팩스로 보내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신분증만 큼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캠 스캐너를 찍을 때 이거를 어디다 놓고 A4 종이에 놓고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A4 종이라 칩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찍으면은 요 종이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이게 A4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팩스를 보내면 상대편은 A4 종이를 뽑죠. 그러면 중간에 조그만하게 내 신분증이 들어 있잖아요. 복사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에 있는데 가갖고 담당자가 신분증 주세요 하면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가요? A4 복사기 얹어놓고 복사기를 한 장 출력을 하잖아. 그러면 이만한 A4 종이에 조그만하게 복판에 하나 있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안 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이 신분증만 큼직하게 찍어가 보낸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A4 종이에 또 편집을 해야 돼요. 큰 게 나오면 사진으로 보내는 거를 A4 종이에 저렇게 나오도록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짜증스럽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A4 종이에 놓고 A4 종이를 팩스로 보내라. 그러면 상대편은 뭐예요?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여권 뭐 이런 거 보낼 때는 종이 집에 또 어떤 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공책 하나 뜯어갖고 하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뭐 우리 저 책은 한 권 있을까 이거 조금 큰 책 뒤에다가 놓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달력 뜯어가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신분증만 여권만 찍어서는 보내지 마라. 종이 위에 놓고 찍어서 보내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팩스 보내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어디 가서 부탁하지 마시고 뭐 쓸 일이 없다. 내가 볼 땐 그러면 우리 저 실비보험 하는 거 실비보험 자체가 안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아프면 큰일 나네. 실비보험을 못 들고요. 그게 생명보험, 정신보험을 들었는데 새로 간다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플 일이 안 아프면 다행히 그보다 좋은 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팩스
팩스는 꼭 우리가 사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팩스는. 또 좋은 거네. 지금 우리 신수만 선생님 쓸 일이 많으신가 봐. 예. 무슨 가서 했다잖아. 맨날 눈 감고 가고 200원, 100원. 헬스 항상 올라가고 안 해줘 이런 관리실 거. 아까 관리실 가면 공짜로 해줘요. 자, 팩스는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본인 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팩스는 또 보내면 뭘 내가 보내고 아까 페이지 수도 적고 했지만은 꼭 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저쪽에 연락해줘야 돼. 그렇죠. 팩스 보내고는 꼭 상대편한테 내가 몇 장 보냈습니다. 전화하는 거는 잊지 마세요. 꼭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냥 내가 팩스 넣었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팩스는 보내고 나서 내가 좀 전에 보세요. 내가 뭐 하지만은 에러 나는 경우가 있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발송이 되는지 저것도 아까 발송 내역도 확인도 해보시고. 그냥 확인해야 그 중요한 서류가 가기 때문에. 예, 중요한 서류니까 꼭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체 몇 장이 나갔는데 몇 장 받았습니까? 라고 확인하시고요. 이해하셨죠? 예. 자, 이제는 자, 팩스만큼 또 우리가 예, 일수를 10장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는데요? 10장을 보낼 때 아까 10장을 꼭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 그냥 예, 그 이렇게 우리가 사진에 가가지고 갤러리 가서 한 장 첫 번째 꾹 누르면은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2장, 3장, 4장, 5, 6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거는 선택을 하는데 번호는 번호는 내가 미리 적어놔야지. 적어서 찍으라고 했다. 서류 모서리에다가 사진을 찍기 전에 번호를 먼저 매겨야지.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었어. 찍을 때는 하나씩 보여드렸죠. 번호 적는 거는 미리 적으셔야지 서류에다가. 서류에다가. 찍기 전에. 서류에다가 찍기 전에. 내가 보험회사 와서 저 병원에서 받았잖아요, 영수증을. 그럼 거기다 미리 적으시다. 찍고 나서는 내가 적을 수가 없죠. 찍고 나서도 적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그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저걸로. 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예, 예.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반짝갖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당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합니다. 예.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보험회사 보험을 가입한 게 조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사이니까 이거 뭐 또 돈 때문에 따지기도 그렇고 이래 갖고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을 지나니까 계속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2년 안에 다시 청구하면 돼요. 예? 청구 다시.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돈이 좀 제법 돼야 되는데 이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물어보소 이러길래 내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삼촌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 이런다 하니까 그 확인을 해보니까 한 4장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하시는 쌤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어디 가나 우리가 지금 키오스크 다 하죠. 지금 키오스크로 내가 햄버거, 커피 뭐 자신 있게들 하셨나요? 제가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어요? 왜 안 해보시는? 오늘 한번 갈까요?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캐시워크 다 쓰시죠? 예. 캐시워크를 해도 남목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요. 나는 그거 빵 한번 타 먹었어요, 선생님. 예, 여기에 포인트가 쌓이면은 이걸 들고 와서 해 먹어야 된다. 중국에서 한 분은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걸 해가지고 내한테 그 찍은 거를 아예 선물을 주더라고요. 나도 그걸 받아놓고 나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자기가 구매하는 걸 이제 알려드렸더만은 캡처 떠갖고 바로 내한테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걸 갖고 나보고 가서 선생님 바꿔 먹으세요 하면 주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캐시워크는 뭐예요? 일종의 키오스크처럼 우리가 가서 매장에 가서 해 먹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바꿔 먹는 것도. 그래서 이 캐시워크도 앱이 여러 개인데 한 개 정도만 선생님들이 한번 집에서 연습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장에도 가능하면은 오후 한 3시, 4시 요때가 제일 한가하죠. 예, 서너 시에 돼가고 친구나 가족들 데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혼자서 가면은 지난번 그 옥탑방이라고 TV KBS 나오는 거 있죠. 퀴즈 푸는 거. 옥탑방 퀴즈 하는 거 그 프로 있잖아요. 송은이하고 나오는 거. 거기에 퀴즈 문제에서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를 못 가는 이유 몇 가지 나오잖아. 5번째, 4번째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 나오더라고요. 왜 못 갈까요? 할 줄 몰라서 그래. 그건 당연한 거고.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뒤통수. 창피했어. 뒤에 이렇게 내가 하려고 이렇게 서가 있으면은 이 창피스러워 막 뒤에서 막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이 가실 때는 둘이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가갖고 천천히 남들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캐주워크는 딱 파리바게트가 딱 내주니까 직원이 우리 어머님도 잘하시다고 삭가주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우리가 하기 좋은 거는 일단 서류 떼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서류 떼는 거. 자, 앱을 하나 설치해 볼게요. 키오스 앱이라고 합니다. 키오스 앱. 키오스 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배화여자대학교 산단에서 만들었네요. 키오스 앱.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오스 앱. 노란 거. 자, 여기 보면 키오스크 KT도 있고요. 저는 지난번 수업할 때는 KT, 그 다음에 서초구,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해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최근에 이 키오스 앱은 제가 왜 좋으냐면은, 들어가 보면은, 단어 설명이 있어요. 단어 설명이. 그게 다른 앱하고 좀 틀려요. 키오스 앱이. 자, 열기 하면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건데 맞아요? 이거 안 봐줄래요? 키오스 앱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키오스 앱. 이게 왜 안 나오지? 일단 서초구 거로 하세요. 이거 왜 그 안 나오는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종에 따라서 안 나오나 이게?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용하실 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나오신 분, 내가 만약 햄버거, 은행, 민원 있는 거 연습하기 있죠?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키오스를 나 혼자 해낼 수 있게 나온다. 시작하기. 그럼 연습하기 들어가면 단어 설명은 있죠. 단어 설명 눌러보시면은 키오스크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요 앱이 다른 거하고 좀 틀려요. 다른 데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터치. 만약에 디저트가 세트가 뭔데, 와퍼가 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냥 연습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연습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럼 롯데리아 한번 눌러볼까요? 롯데리아 누르면은 보세요. 한우 불고기 한 세트 주문한다. 이걸 누르는 거예요. 내가 한우 불고기 한 세트. 그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 지금 한우 불고기 한 세트 주문하겠다. 세트죠. 터치하시면은 자 여기서 초급, 중급, 고급 있으니까 일단 초급 난이도. 자 화면을 눌러주세요. 한우 불고기 한 세트 포테이토하고 뭐예요? 콜라 주문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죠. 한우 불고기 한 세트 한 개를 주문한다. 화면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를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결제는 뭐로 합니까? 원하시는 결제 방법이니까 카드죠. 카드. 그 다음에 햄버거. 지금은 이렇게 뭘 누르라고 나오가 있죠. 요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매장에 가서 나 햄버거 먹을 거야. 햄버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한우 묵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게 초급이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다른 앱은 가보면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내가 미션만 한우 불고기다 하시면 본인이 기억하고 한우 불고기를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우 불고기 터치. 그럼 세트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트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포테이토하고 세트 드링크는 아까 콜라라고 했으니까 콜라. 이런 것들이 내가 깜빡 거리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뭘 눌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콜라를 눌렀으니까 쭉 밑으로 가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선택 완료라고 나오죠. 예. 콜라를 누르고 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제일 밑에 선택 완료.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총 누른 게 10번인데 유효한 게 10번이다. 잘못 누르시면 잘못 누른 게 무효가 몇 번이다. 이런까지 나옵니다. 아니지. 지금 햄버거라고 했잖아. 햄버거 먹는다 해서 내가 다 여기 시키는 대로 눌러야지. 이 시키는 대로 안 누르고 나는 이거 지금 햄버거 먹는다 했는데 나는 다른 거 먹을 거야 누르면은 에러 납니다. 햄버거 안 나와? 아니 햄버거 눌러야지. 예, 그럼 또 뭐예요? 하루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앱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예 미션을 줘요. 그럼 그 미션을 내가 메모를 해놔야 기억을 안 잊어먹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택시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내려가지고 뭐 하고 병원에 뭐 접수하세요. 미션을 쫙 줘요. 그럼 그걸 내 메모 안 하면 기억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거 시험 다 치고 지금 남목의 송생 남목 그도 키오스크 비슷하죠 이런 거. 그건 여러 가지 많이 그렇죠 많죠. 여기도 뭐 지금 종류별로 다 있어요. 1번 포테이토, 그다음 또 세트 드링크 누르면 또 나오죠. 콜라. 그다음 콜라 나오고 이제 다 있죠 내가. 그럼 제일 밑에 선택 완료. 그러면 보면은 지금 쌤은 한 번 무효가 지금 한 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잘못 눌린 거지.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집에서 여러가 시킨 거예요. 자, 요거 없으신 분은 서초구로 하시면 돼요. 서초구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돈 들고 실제 가서 한번 해보시나야 돼. 다른 건 누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1번이 포테이토잖아요. 이거 눌러야지. 그 다음 2번 눌러야지. 다 했죠. 그 다음 또 콜라 눌러야죠. 아까 콜라 먹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선택 완료. 집에서도 다 갖다 주나 얘라면. 집에서도 시키도 다 갖다 주는 거야. 무슨 무슨 그냥 해. 빨리 걔들 그냥 해요. 집에 가서. 집에서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저 배달 그렇죠. 배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일정 금액이 돼야. 수료하는 날 캐시워크 포인트 가지고 전부 다 스타벅스 갑시다. 캐시우 그 캐시 아웃을 지금 8만 캐시워크 커피 한 잔 먹으려면 6,400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6,400포인트가 돼야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충분히 6,400포인트를 하죠. 아직까지 그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캐시워크 포인트 안 올리면 제일 억울해요. 포인트를 안 받고 잠자면은 그래서 퀴즈 풀어야 되고 그래서 퀴즈 풀고 그다음에 그 송쌤은 뭐 파크 올라갔다 하면 10,000원은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면 100원 받고 퀴즈 풀고 라이브 참여하고 하면은 충분히 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앱들이 서초구, KT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시면은 캐시워크가 캐시워크나 키오스크가 앱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KT하고 서초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서초구 요것도 괜찮습니다. FNJ 요것도 터치해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국가에서 만드는 거 보세요. 푸드, 카페, 병원, ATM, KTX, 버스 이거는 우리가 요즘 잘 없잖아요. 이거는 다 하고 싶죠. 그럼 요런 거 들어가서 실제 내가 연습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KTX 표 끊는 거다. KTX 사용 오랫동안 안 하니까 정지돼 버렸어. 당연하죠. 뭐 그거는 다른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차 구매. 그러면 내가 출발지 도착역을 선택하세요. 도착역.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인원. 뭐 요 나온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검색하면 되죠. 열차 조회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럼 열차도 지금 여기서는 일반실만 지금 되는 걸로 해놨어요. 일반실만. 그럼 내가 결제를 뭘로 하겠다? 카드로 하겠다. 카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일 체험을 우리가 해볼 거는 저기 주민등록 등본 떼는 거. 등본은 가격이 차이 납니다. 안에 떼는 거하고 바깥에 이걸로 떼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요? 안에는 떼면은 400원이고요. 바깥에서는 떼면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 번호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지문 넣어가지고 한번 서류도 한번 떼보시는 거. 네? 기계가 500원이라고? 200원 아니고요? 등본은 200원이고 전혀 안에하고 데스크하고 차이가 꽃배기 차이 나더라고요. 자 커피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시켜서 한번 드셔보시고